안녕하세요. 디스플레이 담당 멘토 데이업 김채연입니다. 이번 영상 인지 디스플레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이 인지 디스플레이까지 쓰여 있는 이유는 주식 시장에서는 인지 디스플레이까지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적어 놓기로는 인지 디스플레이까지 적어 놨고,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인지 디스플레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디스플레이가 사업 다각화의 성공으로 매출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매출액이 증가하는 와중에도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게 되는 이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서, 인지 디스플레이는 회사 명에서도 나오지만 디스플레이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체 개발로 테마성이 나타나는 인지 디스플레이, 어떤 상황인지 같이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동차 사업부를 점차 키워오는 인지 디스플레이의 사업 부문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TFT LCD 패널 모듈에 사용되는 여기 있는 샤시, 탑 샤시와 백라이트 유닛에 사용되는 BTM 샤시류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샤시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샤시가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테두리 제품을 이렇게 있는 모양의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면, 이거에 이렇게 겉에 테두리에 이 디스플레이를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샤시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에도 샤시가 사용되는데, 이 제품을 제작하는 회사가 이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와 해외 사업부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옆에 있는 주요 거래처를 한번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근데 이 해외도 삼성 일렉트로닉, 아메리카, 컴플렉스 등과 같이 결국은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해외 지부이다 보니까 해외 사업부로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고, 이 두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셔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 이미지면요, 이렇게 자동차 부품을 함께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품을 제작하면서 옆에 있는 거래처와 보시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 매출 비중이 자동차 사업부 같은 경우도 꽤 크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사업부는 국내 사업부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35.7%로 높은 비율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사업별 매출을 살펴보면요. 매출 구분을 보면 국내, 해외 모두 TM 샤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현재 흐름은요,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경우 해외 매출이 점차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표를 보면요, 사업 부문별 매출액 중 여기 이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자동차인데요. 2019년부터 자동차 매출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체 매출을 살펴보면요, 오히려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23년에는 살짝 주춤하기는 했지만 약 5년에서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본다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아쉽게도 줄어드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이 23년 6,873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113억 원을 달성했고 당기순이익 175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이 23년도 조금 적어진 매출액이 조금 부진한 것과 달리 판관비, 여기 보시면 포괄손익 계산서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23년도에 오히려 더 많이 나온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에 따른 매출액 비교와 이 판관비 비교를 한번 해봐 주시면 22년과 23년의 경우 12년에 비해서 23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오히려 판관비는 더 오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인건비와 이제 제조비 상승으로 인해서 판관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분기별로도 한번 살펴보면요. 24년 1분기 동기 대비 매출액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뭐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상승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만 영업이익은 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49억 원에서 이번 년 1분기 24억 원을 기록했고요. 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커진 24억 원 똑같이 기록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연도 디스플레이의 좋은 전망과 함께 이제 1분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앞으로의 실적으로 영업이익을 만회해야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의 현재 이 디스플레이의 차트 한번 들고 왔는데요. 2019년 조금씩 우상향하다가 역시나 여기 20년대 초 코로나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디스플레이 업계의 호황과 함께 굉장히 급등했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 업계가 코로나 끝날 무렵에 수혜가 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3년, 24년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슷한 구간에 머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최고가 4,645원을 찍었던 주가가 현재는 1,000원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눈에 띄게 보여지는 구간이 보이시죠? 이게 23년 8월입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하는 구간이었는데요. 이 퀀텀 에너지가 무엇일지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이 초전도체가 세계에서도 아주 주목받는 기술로 성공을 위해서 연구 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기술입니다. 이것을 개발한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요, L, LNS 벤처 캐피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회사의 지분을 인지 디스플레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조금 바로 직관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이렇게 건너서도 테마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년 2월 급등 구간을 좀 끼워봤습니다. 보시면 이 옆에 있는 표를 보시면 많은 거래량이 동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다른 날짜의 일자에 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여기 보시면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요. 매도 성향이 더욱 잘 나타나고 있는데 매수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면서 상승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상승세 보여주다가요. 고가 2,850원을 찍고 위에 꼬리를 달면서 나타나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현재는 전 저점보다 어느 정도 떨어진 1,000원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지 디스플레이는 2020년 9월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을 생산 위해서 이제 투자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엔진 그리고 변속기용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부품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은 21년 매출의 30%를 차지했고 현재는 35%라는 정도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계열사인 인지컨트롤스가 전기차 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인지 디스플레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약 3년이 지난 지금은요, 막 이렇다 할 이슈가 딱히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요, 몇 년 전부터 넓혔던 이 자동차 부품 사업이 현재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이 인지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어려운 디스플레이 업황 속에서도 사업의 다각화를 성공하면서 매출 자체는 조금씩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업의 경영 그리고 또 다른 인건비라든지 낮출 수 있는 금액들로 낮추고 나서 마진율을 좀 높이는 상황들로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는 하니까요. 매출액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서 매출액이 증대되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 디스플레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디스플레이 외에도 사업 다각화를 진행 중인 이 자동차 사업부에도 관심을 가져주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관련된 이슈가 있다면 또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면서 다음 영상도 좋은 분석과 자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